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 밸런스를 이용해서 컨버전과 온도의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리액터 디자인하는 이야기를 이어서 합시다. 지난 시간에 에너지 밸런스 식을 이제 얻었었는데 아주 친절하게 유저 프렌들리한 이퀘이션을 또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이거 만들고 나면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에 관한 관계식은 전에 이제 구경시켜 줬는데 그거는 굉장히 자명하게 얻어지게 돼요.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얻었던 식이지요. 이 식에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제 요 우변이 0이 되겠죠. 우변이 0이고 화학 반응을 베이시스를 A를 잡아서 이제 앞에 있는 양론계수를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 엔탈피, 여기 입구 쪽이고 여기 출구 쪽이죠. 입구 쪽에서 각각의 화학 종들에 대한 엔탈피와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거로 인한 이제 에너지의 변화지요. 시스템 안에서. 오픈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에 요거는 출구 쪽에서의 그 엔탈피하고 몰라 플로우 레이트인데, 주의할 거는 각각의 화학종들이 다 포함돼야 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너트도 포함이 돼야 돼요. 이너트도. 왜냐하면 이너트도 엔탈피를 갖고 있죠. 우리가 거기다가 N2를 넣건 뭘 넣건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오픈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화학종이 있다면 걔네들을 다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꼭 이너트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 여기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파라미터들을 써서 좀 수식으로 단순화해 보려고 그래요. 화학종 I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는 우리가 요 세타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요 세타는 입구 쪽에서 베이시스인 A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 대비 I라는 화학종의 입구 쪽에서의 몰라 플로우 레이트이 몇 배나 더 크냐, 작을 수도 있지만 몇 배나 더 크냐, 이걸 얘기해. 그리고 요 뉴 I는 그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죠. 그래서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플러스 값이고, 리액턴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식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각각의 FA, FB, FC, FD, 그 다음에 FI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거는 전에 이제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 리뷰할 때도 이 이퀘이션을 이야기했었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정리를 해봅시다. 요 부분을 요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다 FH0 대비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 있는 FE0가 또 있죠. 인 쪽에서 FA0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정리가 용이하게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더 보면 앞에 식에 있던 F하고 H 입구 쪽, 출구 쪽에 이 시그마 텀 두 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다 해놔가지고 자, 여기에 HA0, FA0가 있고 여기에다가 A에 대해서 집어넣고 B에 대해서 또 C에 대해서 D에 대해서 FI에 대해서 앞에 있던 요식들을 쭈루룩 대입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이와 같이 좀 주렁주렁 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앞에 FA0로 묶었어요. 여기까지 묶어냈지. 그리고
그 A에 관한 엔탈피 변화죠. 입구와 출구 쪽에서 A에 관한 엔탈피 변화, 그 다음에 B에 관한 엔탈피 변화, C, D, 그리고 이너트에 관한 엔탈피 변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죠. 화학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요 부분이 앞에서 얘기한 요거를 다 대입하고 나면 여기에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텀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보면 요 부분이 바로 델타 H야. 화학 반응에 관한. 그래서 여기에다 델타 H라고 쓰면 식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아직 안 나오네요. 뒤에 나올 거예요. 요거를 이제 델타 H라고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할 텐데, 화학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 사실은 이게 온도에 따라 변하죠. 엔탈피는 온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어떤 T에서 우리가 엔탈피 값 또는 엔탈피 변화량을 알 때 또 다른 온도에서의 엔탈피 또는 엔탈피 변화량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물리화학이나 연력학 시간에 공부한 거죠. 히트 커패시티를 이용을 해서 온도에 따라 엔탈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이용해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 그 엔탈피들, 얘네들은 지금 단위가 줄 퍼 몰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몰라 엔탈피라는 얘기고, 베이시스는 A를 베이시스로 잡은 거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얘네들이 엔탈피 오브 리액션인데 온도 T에서의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던, 앞에서 정리해서 주렁주렁 여기에 이제 이런 항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델타 H라고 쓰면 식이 이렇게 되고, 요 식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앞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여기가 0이었고, 요 부분을 정리한 게 요거니까 얘를 이제 여기다 대입하려고 해요. 자,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좀 다소 장황하게 됐죠, 식이. 장황하게 됐지만 뭐 유도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유도한 식에서 그 세타를 이용을 해서 H 곱하기 F 인과 아웃에 대해서 엔탈피 곱하기 몰라 플로우 레이 텀을 다 그 세타로 표현된 식으로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하면 이쪽에 엔탈피 오브 리액션이 나타나게 되고, 요 식은 각각의 화학종들에 대한 엔탈피 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죠. 그렇죠? 각각의 화학종들에 대한 엔탈피 값을 알 때, 그리고 이 온도에서의 그 델타 H 값을 알면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화학 반응을 시키는데 화학 반응 중에 페이즈가 변한다. 예를 들면 액체에서 반응을 했는데 프로덕트가 뭐 솔리드가 생긴다든지, 가스 페이지에서 반응을 시켰는데 뭐 액체가 생긴다든지, 또는 액체에서 반응을 시켰는데 기체가 생긴다든지, 페이스 트랜지션이 포함되어 있는 반응이라면 이제 이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리액터에서 반응을 시킬 때 페이스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을 더 단순화시켜서 더 유용한 형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슬라이드에서는 이 식을 더 바꿀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다면 아직 가정이 더 들어가지 않은 원래의 모습인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페이스 트랜지션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 식을 좀 더 단순화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요 식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걸 가정하려고 그래요. 원래
화학종들이 섞이게 되면 그 믹싱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이 존재하지요. 이상용액이 아니라면. 그렇죠? 하지만 아이디얼 솔루션인 경우에는 델타 H 오브 믹싱, 이 값은 0이지요. 그래서 마치 이상용액처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엔탈피 변화량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파셜 몰라 엔탈피나 몰라 엔탈피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몰당 엔탈피인 몰라 엔탈피와 파셜 몰라 엔탈피와는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였어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거는 퓨어 서브스턴스일 때만 같은 거지, 마치 케미칼 포텐셜이 파셜 몰라 깁스 에너지의 개념인데 퓨어 서브스턴스에 대해서는 몰라 깁스 에너지하고 똑같은 얘기였었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얘하고 얘는 다른 거지만 우리가 엔탈피 오브 믹싱 얘가 없다, 이상용액처럼 가정을 하면 뭐 얘나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화학종 I의 몰라 엔탈피, 이거는 온도 압력이 정해지면 H 값이 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요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 요 값을 우리가 어떤 레퍼런스 온도, 뭐 이게 상온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지. 뭐 레퍼런스 온도, 예를 들면 상온에서 I라는 화학종의 그 엔탈피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이 값 대비 온도가 레퍼런스 온도하고 다르면 이 값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렇죠? 레퍼런스 온도와 이 온도가 다르면 엔탈피 값은 다를 거고, 그 차이를 델타 HQ라고 합시다. I라는 화학종에서 얘와 얘의 엔탈피 차이, 그게 델타 HQ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온도는 뭐 상온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거 델타 HQ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하고 얘가 압력은 같은데 온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긴 엔탈피 차이예요. 엔탈피 차이. 그렇죠? 그래서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엔탈피 변화량, 그거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히트 커패시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왜냐하면 압력이 일정할 때 CP의 정의가 dT분의 dH 이거였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항이 갖고 적분한식이 이거였어요. 요거였었어. 자, 따라서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을 때 온도가 T1으로부터 T2까지 온도가 올라갔다. 뭐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고 합시다. 뭐 내려가도 상관은 없지만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엔탈피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물질의 CP 값에 따라서. 여기서 CP는 히트 커패시티, 압력이 일정할 때 히트 커패시티고, 이거의 단위는 요거죠. 줄 퍼 몰 켈빈. 그죠? 줄 퍼 몰 켈빈. 이거는 단위가 기체상수의 단위하고 똑같은 거였었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CP, 몰라 히트 커패시티, CPM-CVM. 이거는 R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이상기체라면. 자, 따라서 이 관계를 이용하면 앞에 있던 식에다 대입하면 온도 T에서 엔탈피가 이거라면, 온도 레퍼런스 템퍼러처에서, 그러면 온도 T에서의 엔탈피는 다를 거예요. 그 차이 값은 이 델타 HQ인데 바로 이 차이 값을 구하는 거는 히트 커패시티 갖고 구하는 거였었죠. 이 식 이미 다 배운 거야. 연력학 시간에도 배웠고 물리학 시간에도 배웠고. 이 식의 이름이 뭐였었어요? 키르크홉스 로 이거였었지. 키르크홉스 로였었어요. 여기에서 요 CP는 사실은 이게 상수는 아니죠. 언제 상수가 돼? CP 값이? 언제 상수가 되죠? CP 값이? 이상기체일 때.
이상기체가 아니면 CP는 사실은 상수예요. 온도에 따라서 좀 변해. 그래서 온도에 따른 그 엔탈피 커브를 그렸을 때 그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CP가 온도에 따른 엔탈피 커브를 그렸을 때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직선이 나오지만 이상기체가 아니면 이렇게 휘어 있죠. 하여간 이제 요식이 키르코프 로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온도, 레퍼런스 온도 대비 높든 낮든 그 새로운 온도에서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관계를 이제 이용하게 될 거예요. 이 키르코프 로를 우리가 물리학이나 연력학에서 배울 때 이미 생각했던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고체의 포메이션 엔탈피 값이 레퍼런스 온도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고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온도 T에서 가스 페이지에 있는 어떤 화학종의 엔탈피 값이 얼마냐? 이거를 구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 주렁주렁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좌변은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죠. 온도 T에서 여기 가로 열고 T라고 쓰면 오히려 그게 더 좋겠네. 온도 T에서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는 레퍼런스 온도에서의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하고 달라요. 지금 온도 T에서 얘는 가스고 얘는 고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건 고체고 얘는 가스예요.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에 히팅만 일어난 게 아니고 뭐도 일어났어? 페이스 트랜지션도 함께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히팅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도 텀이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엔탈피 변화량, 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엔탈피 변화량도 텀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요 텀하고 요 텀이 바로 요건 멜팅 엔탈피 변화량, 멜팅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량이고 요게 기화가 일어날 때, 베이퍼라이제이션이 일어날 때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요거는 고체 상태의 화학종 I가 레퍼런스 템퍼러처부터 멜팅 템퍼러처까지 히팅이 될 때의 엔탈피 변화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멜팅은 여기서 일어났으니까 멜팅 템퍼러처부터 끓는 점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액체의 히팅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 그 다음에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됐고 요거는 끓는 점부터 가스 페이지에 있는 온도 T까지 히팅이 될 때 엔탈피 변화량.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기체 상태의 온도 T에서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미 연력학이나 물리학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죠? 이 식을 보니까 확실하게 배웠던 기억이 나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화학 반응은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리액터에서 반응을 시킬 때 페이스 트랜지션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는 경우에 식을 좀 더 단순화시켜 봅시다.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다는 얘기는 반응기 안에 싱글 페이지만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앞에서 페이스 트랜지션 때문에 들어갔던 이런 텀들 뭐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하나의 페이지, 그게 기체라면 이 텀, 리퀴드 페이지라면 이 텀, 그 다음에 솔리드 페이지라면 요 텀, 그 해당 온도 구간에서 각각의 히팅 텀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는 경우라면 수식을 더 단순화시키기 이전 모양인 이 식을 써야 돼요. 여기 엔탈피가 들어가 있는 입구와 출구 쪽에서. 그런데 페이스 트랜지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식을 이제 바꿀 거야. 결국은 뭐 갖고 바꾸겠어? CP를 이용을 해서 바꾸겠죠. 히커페이스티를 이용을 해서. 자, 페이스 트랜지션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 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아이고. 만약에 그 페이지가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가 뭐 가스라면 이제 요 텀이 살아남는 거고, 만약에 리퀴드라면 얘네들 다 없고 이게 살아남을 거고, 솔리드라면 뭐 얘가 살아남고 얘네들은 다 없어지겠죠. 어찌됐건 요 텀 하나만 남게 돼. 그렇죠? 요 텀 하나만 남게 돼요. CP. 요거는 해당 페이지에서의 CP 값이에요. I라는 화학종이 기체 상태에 있는 거라면 기체 상태의 CP 값. 액체라면 액체, 고체라면 고체 상태의 CP 값을 얘기하죠. 그 값을 넣어서 이걸 계산해야 돼.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사실은 콘스탄트는 아니죠. 콘스탄트는 아니지만 요 온도 구간에서 그 CP 값이 뭐 크게 대단히 많이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다. 기울기가 막 그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수 취급할 수 있을 거예요. 페이스 텐션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입구 쪽이 TI0고 출구 쪽이 T다라고 하면 그 HI하고 HI0, I라는 화학종의 입구 쪽에서 엔탈피와 출구 쪽에서 엔탈피 이 차이값은 이 두 개의 텀으로 표현돼야 되겠지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면 요거는 레퍼런스 템퍼러처에서의 그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 그다음에 요거는 레퍼런스 템퍼러처부터 T까지 그 I라는 화학종을 가열함으로 인해 생기는 히팅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을 얘기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요거 두 개가 지워지죠. 요거 두 개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적분인데 지금 여기에 레퍼런스 템퍼러처, 여기에 레퍼런스 템퍼러처 있으니까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순서 이렇게 바꿔도 되지. 플러스로 바꾸고, 그리고 나면 적분 구간이 TI0부터 T까지 이렇게 합쳐지죠. 그래서 결국 식이 이렇게 되고, 요거를 그냥 상수 취급하자 이거예요. 이거 뭐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요 온도 구간에서 CP 값이 뭐 그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CP는 결국은 델타 T라는 거지. CP 곱하기 델타 T 한 게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입구와 출구의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 변화량은 그 해당 페이즈, 이 구간에서 페이즈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기체 상태라면 그 기체 상태에서의 CP 값에다가 입구와 출구에서의 온도 차이, 그거 곱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가정은 이거였어. CP 값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거였어요. 그렇죠? 어이구, 이거 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바꿀 수 있지. 요거를, 요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나면 이걸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에 CP가 들어간 거지. 여기 세타는 그대로 내려온 거고. 이 시그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그마야. 이거는 별개로 따로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마 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델타 H, 온도 T에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엔탈피, 화학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이에요. 화학 반응. 방금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건 히팅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이었었고, 온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의한 히팅이 일어날 거고, 그 히팅 때문에 엔탈피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걸 고려한 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식 안에 요게 또 있는데 요거는 화학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이지. 그래서 요것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는데 앞에서 썼던 그 똑같은 식, 요거를 써서 이런 속도를 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 값, 여기 D라는 화학종의 엔탈피, C, 뭐 B, A의 엔탈피들이 나오죠. 그래서 I라는 화학종의 엔탈피는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온도에서 엔탈피에다가 CP 텀이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똑같이 이렇게 식이 표현되는데 요거를 각각에다가 다 대입해 봅시다. 다 대입하면 요 텀들, 요 레퍼런스 템퍼러처에서의 A, B, C, D의 엔탈피들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앞에 베이시스로 이렇게 변화시킨 이 양론계수들이 앞에 그대로 나오고, 또 뒤에 얘 때문에 또 양론계수가 고려된 CP의 합이 나오죠. 그렇죠?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가 곱해진 CP 값들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요거는 뭐야? 요거는 그 레퍼런스 온도에서의 그 화학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이고, 요거는 일종의 델타 CP죠. 그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화학종 C와 D가 생기는데,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CP 값의 변화량이에요. 양론 계수가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가 고려된 CP 값의 합. 요걸 우리가 델타 CP라고 표현할 거야. 오케이? 델타 CP.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 반응이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반응이라고 칩시다. A로부터 C가 생기는 반응이고, A의 히커페이시티하고 C의 히커페이시티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 델타 CP는 0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지? A,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기는데, C와 D의 히커페이시티의 합이 리액턴트인 A와 B의 히커페이시티 합보다 크다라고 하면 델타 CP는 양의 값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반대 상황이면 이건 음의 값이 될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쓰면 식이 요거를 우리가 델타 CP라고 쓰기로 한 거고, 레퍼런스 온도에서의 그 엔탈피 변화량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온도 T에서의 그 엔탈피 변화량은, 화학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은 레퍼런스 온도에서의 엔탈피 변화량에다가 화학종들이, 새로운 화학종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CP 값의 변화에다가 레퍼런스 온도와 해당 온도의 차이값,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주렁주렁 뭐 텀이 잔뜩 나와 있는 이런 식이 되죠. 이제 다 왔어요.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결국은 처음에 유도 시작할 때 식이 다 엔탈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다 CP로 바꾼 거예요. 여기도 CP로 바꿨고 여기도 CP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 온도에서의 그 화학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량인 거고, 우리가 특정 온도에서 어떤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 문헌값으로 보고돼 있죠. 대부분 많은 경우 다 문헌값으로 보고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상온이 됐건 뭐 100도가 됐건 200도가 됐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CP 값도 찾을 수가 있고, 각각의 화학종들의 CP 값. 그러니까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값들을 가지고 에너지 밸런스 식이 표현되도록 지금 바꾼 거예요. 자, 똑같은 식을 다시 쓴 거고. 자, 이게 이제 페이스 트랜지션이 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싱글 페이지만 존재할 때 쓰면 되는 식이야. 근데 중간에 페이지가 바뀐다 그러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되고, 결국은 페이스 트랜지션의 CP 값도, 그 엔탈피 변화 값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쓰면 안 돼, 그때는.
싱글 페이즈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텀이 좀 너무 많으니까 대세에 지장을 안 주는 거는 좀 무시하려 그래. 그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이게 뭐였지? 샤프트 워크. 이게요, 샤프트 워크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이 샤프트 워크인데, 이 샤프트 워크는 이 값 자체가 이렇게 큰 값이 아니에요. 다른 텀들에 비하면. 다른 텀들에 비하면 이 값 자체가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자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식이 똑같은 식인데 이것만 지금 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샤프트 워크는 다른 텀, 히트이 출입하는 거라든가 히팅이라든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변화값. 이건 히팅 때문에 나온 텀이고 이건 화학 반응에 의한 엔탈피 변화가 고려된 텀이죠. 이 샤프트 워크는 얘나 출입하는 히트 이거에 비하면 샤프트 워크는 작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자, 이제 습니다. 또 친절하게 이거 I부터 N까지 화학종을 다 이제 합한다는 건데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시그마라고 쓰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는. 그러면 식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뭐 이 식이나 같은 식이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컨버전 X하고 온도의 관계를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인 경우에 식을 이렇게 될 거다, 나중에 유도할 거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지.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여기 TI0가 있죠. 이게 뭐야? 입구 쪽에서 I라는 화학종의 온도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 입구 쪽에서 뭐 이너트도 들어가고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는데 A, B, 이너트의 온도가 서로 다른 온도에서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다 같은 온도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TI0는 그냥 T0로 일정 다 같은 값이겠지. 근데 사실은 다를 수도 있기는 있어요. A는 1로 집어넣고 멤브레인 리액터라든가 뭐 세미 배치 리액터 이런 거는 리액턴트 한 가지 화학종의 리액턴트는 따로 공급해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온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면 TI0하고 T는 종류에 상관없이 화학종에 관계없이 일정하겠죠. 같은 온도일 거예요. 자, 어찌됐건 식은 이거고 여기에서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이면 Q 닷 이게 0이죠.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 그래서 이거 지우고 나면 우변이 0이고 여기도 FA0 있고 여기도 FA0 있으니까 FA0 지우고 FA0 지우고 나면 다 됐네. 지우고 나면 끝이네.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X와 온도와의 관계식이 바로 이항만 해서 정리만 하면 바로 나오죠. 이항만 해서 정리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오지. 그렇죠?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일 때 온도와 컨버전과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예를 보여줬었죠. 그때 썼던 바로 그 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자, 요 식은 우리가 유도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이고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플로우 리액터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식이에요. 플로우 리액터일 때 인과 아웃이 있는 오픈 시스템에서. 그런데 마지막 챕터 13장에서도 다르겠지만 배치 리액터에서도 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어다이어베틱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동작되는 리액터에서 쓸 수 있는 식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값이 뭐가 있어? TI0, 입구 쪽 온도.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문헌을 찾으면 특정 온도에서 여러분들이 시키려고 하는 그 반응의 델타 H 값이 아마 보고되어 있을 거예요. 공장에서 알려져 있지 않은 반응을 시킬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CP 값의 차이, 그 다음에 각각의 화학종의 CP 값, 이 값을 다 찾아내면, 각각의 화학종에 대해서 CP 값을 찾아내면 이것도 당연히 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컨버전이 복잡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대수식으로 표현된 거죠. 단순한 대수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거를 앞에서 몰 밸런스 갖고 얻었던 몰 밸런스, 스토이키오메트리, 레이트 로 이 세 가지 컴바인해서 얻은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PFR이나 PBR이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얻어졌을 거고 CSTR이라면 CSTR이라면 대수식으로 얻어졌을 거고 몰 밸런스 관련된 식이 그 식과 에너지 밸런스를 이용해서 얻은 요 식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연립으로 풀면 되겠죠. 자, 요 식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여기에서 요 텀은 많은 경우 그 값이 별로 크질 않아요. 요 텀은. 왜 그럴까? 여기 보면 요 녀석은 분모에 있는 또 다른 텀인 요거에 비해서 얘는 작대. 왜 그럴까? 네, 이거는 델타 CP가 아까 뭐였었죠?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가 고려된 리액턴트의 CP 값의 합하고 프로덕트의 CP 값의 합, 그 차이죠. 그러니까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가 고려된 각각의 화학종들의 CP 값의 합이에요. 내가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 그러면 리액턴트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표현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자, 따라서 어차피 그 차이 값이기 때문에 각각의 CP 값이 크든 작든 델타를 취하고 나면 이 값은 그렇게 큰 값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비하면 이건 훨씬 작아서 이거를 무시해도 사실은 대세에 큰 지장은 없어요. 대세에 큰 지장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면, 결국은 컨버전은 어떻게 돼요? 온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되죠. 컨버전은 온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돼요. 리니어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돼. 이때 여기에 첨자로 EB라고 쓴 거는 에너지 밸런스로부터 얻어진 컨버전이라는 의미에서 쓴 거예요. 에너지 밸런스로부터 얻어진 컨버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컨버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기했듯이 이 식은 플로우 리액터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이고 샤프트 웍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어다이베틱 오퍼레이션이니까 Q-0이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치 리액터도 같은 식을 쓰게 될 거다라고 근데 이건 13장에서 공부할 거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리니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요거지 요거 CP 그죠? CP 값이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를 뭐 온도에 대해서 다시 이거 풀어 헤쳐갖고 온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요 식이 얻어지고 이 식이나 같은 식이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식 또는 이 식과 몰 밸런스에서 레이트 로하고 스토이키오메트리 컴바인해서 얻은 요 식 플로우 이게 PFR이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지. PFR에서 얻은 요 식하고 요 식을 커플링 해갖고 풀면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다만 식이 주렁주렁 좀 복잡해. 근데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 식을. 이거로부터 어다이베틱 오퍼레이션이면 바로 Q-0이 되고 FA0 지우고 나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요식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봅시다. 이거 이제 갑자기 슬라이드 화질이 확 나빠질 텐데. 예를 하나 봅시다. 유인물은 잘 보이죠? 네. 나도 책을 펴놓고 해야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들 책에는 4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리버서블 리액션이 가스 페이지에서 일어난다.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는 모양이에요. 자, 그랬을 때 몰 밸런스 반응기가 뭐야? PFR이네. PFR이고 프레셔 드랍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서는 순수한 A만 들어간대요. 순수한 A만. 이렇게 되면 몰 밸런스 이게 PFR의 디자인 이퀘이션이고 그 다음에 레이트 로 뭐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했으니까 리버서블 리액션이니까 세컨 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속도 상수가 있고 여기 B의 농도가 있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평형상수가 들어가 있지. 평형상수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온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볼륨 변화 때문에 농도가 영향을 받고 또 속도 상수도 영향을 받았었죠. 네. 속도 상수 K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반응은 어때요? 평형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 rate law 안에 평형상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평형상수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 평형상수도 온도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평형상수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에 의하면 발열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고 흡열 반응은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상수가 커지고 이러잖아. 그렇죠? 평형상수 역시 온도에 의존해요. 따라서 이 rate law 여기에서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게 이 속도상수 K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평형상수 대문자 K 이 온도에 영향을 받아. 그 다음에 농도 CACB 얘도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변하거나 또는 볼륨이 변하거나 라고 하면 또 온도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주렁주렁 다 온도에 영향을 받아. 자, 먼저 속도상수 K의 온도의 의존성은 요 식이었었지, 요거는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을 T1이라는 온도와 새로운 온도 T에서의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두 개를 쓴 다음에 비율을 취해갖고 얻은 식이었었죠. 이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얘기해주는 식이 뭐였었어요?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얘기해주는 식이 여기 써있기는 한데 이 식의 이름이 뭐였지? 반토프 이퀘이션이었죠. 예, 반토프 이퀘이션 그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변하는 그 기울기는 델타 H하고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토프 이퀘이션이고 그거를 이항을 해갖고 적분을 해서 반토프 이퀘이션의 그 식을 이항을 해서 적분을 해서 얻어진 게 이거지. 그러니까 이 식의 이름도 반토프 이퀘이션이에요. 자, 여기 보면 별게 아니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T라는 온도에서의 평형상수인데 T2라는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알아요, 지금. 그리고 그 스탠다드 엔탈피 오브 리액션 이 값도 알아. 그리고 여기가 T2, 1 over T2, 1 over T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T2라는 온도에서 우리가 평형상수를 알고 있으면 새로운 온도 T에서의 평형상수는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 속도식의 스몰 k하고 캐피탈 K는 요식과 요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이거는 A가 1대1짜리 반응이죠. 예. 따라서 델타가 0이니까 에필론도 0이지. 그죠? 델타가 0이니까 에필론도 0이고. 그 다음에 프레셔 드랍은 없다 그랬어, 문제에서. 그래서 P는 P0하고 똑같고. 그랬을 때 농도, A의 농도는 CA0에다가 1-X 곱한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예. T분의 T0 이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양론
그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한 게 어딨냐? 요 식이지. 예. 지금 대입해서 얻은 식이에요. 속도 법칙은 이렇게 표현된다. 다만 여기에서 캐피탈 K하고 스몰 k는 우리가 앞에서 수식으로 적어놨어요. 자, 여기까지 얻었는데 지금 여지껏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가 이 x하고 ty의 관계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 밸런스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써야 되는데 이거 문제 자체가 어다이베틱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어 근데? 네. 이 아저씨 왜 문제에다 안 써놨어? 네. 타이틀이 어다이베틱이에요. 문제에는 안 써 있는데 여기 페이지의 타이틀에 보면 어다이베틱 PFR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어. 어다이베틱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하고 컨버전을 연관시켜주기 위해서 그 릴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어다이베틱 PFR이니까 Q-0이고 또 샤프트 웍은 무시하자 이거야. 어다이베틱이기 때문에 Q-는 0인 거고 샤프트 웍은 그 값이 작으니까 무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안 줬어. 실제 값을 안 줬지만 델타 CP 이 값은 0이라고 가정하자 이거야. 여기서 델타 CP가 뭐예요? 프로덕트인 B의 CP 값과 리액턴트인 A의 CP 값 그 차이는 거의 0이다. 별반 차이 없다. 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A는 이너트나 뭐 잡과도 없이 그냥 A만 들어갔대. 퓨어 A가 들어갔대요. 퓨어 A. 예. 퓨어 A가 들어갔으면 그러면 그 뭐야 요 식이 퓨어 델타 CP는 0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졌고 이거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퓨어 A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텀이 살아남죠. 요 텀이 살아남고 요 텀은 없어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돼요. 남는 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그 식이 요거죠. 지난 시간에 썼던 식이 바로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에서 얻은 얘 그리고 스몰 k와 캐피탈 K 걔네들을 다 이제 소프트웨어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야 되겠지. 아마도 나나 여러분들이나 소프트웨어를 써서 풀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손으로 풀게 되면 이제 누메리컬 메소드를 써서 손으로 풀 수도 있지 사실은.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식 방금 얻은 요식 아니구나 요건 그 볼륨 디자인하는 요식에서 우리가 컨버전을 뭐 얼마 특정 값을 주고 그 컨버전에서의 온도를 구하고 그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구하고 또 평형 상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온도 변화 T0분의 T 계산하고 마이너스 RA 계산하고 이거 각각은 이 X가 정해지면 쭉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RA분의 FA0 이걸 계산을 하면 우리가 레벤스피엘 플랫을 그릴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레벤스피엘 플랫을 그려서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 보는데 8분의 3 룰 뭐 이런 거 우리 배웠었지. 1학기 때.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손으로 어프록시메이션 간략 적분을 해서 뭐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나 여러분이나 이런 게 안 할 거고 소프트웨어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몰 밸런스 관련된 것들, 스토이키오메트리, 레이트 로 다 컴바인한 요 녀석, 요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PFR인 경우에, 그다음에 스몰 k, 그다음에 캐피탈 K,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에서 얻은 온도와 컨버전 간의 관계, 이 네 개를 소프트웨어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문헌을 찾고 또는 계산을 하고 해서 계산을 해서 이거 풀겠죠. 예, 이걸 푸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합시다.